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다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한능검 관련 팀 영상은 많은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 유형에 대한 공략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유형에 대한 질문과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최근 기출 경향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 유형에 대한 공략법을 차근차근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공략법의 내용은 46회 기출 이후의 사례만 적용되는 그런 반법이기 때문에 일단 이전 기출의 경향과는 일단 반법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기출 공략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근 기출부터 이렇게 경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 공략은 심화편 및 기본편 응시자에게 모두 적합한 사례이므로 부담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역사 유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물론 기본적으로 지역사 유형이란 통합사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가끔 고대부터 외우는 것도 힘들어해, 아니면 나 고려시대도 힘들어해, 아니면 나 근현대사만 외우는 것도 암기하는데, 이 지역사 유형은 기본적으로 시대가 짬뽕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고대 사례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선시대 사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현대사의 사료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넘나들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당연히 고난도인 게 맞고, 보다 더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만 풀 수밖에 없는 어려운 유형이 맞습니다. 특히 이 지역사 유형의 경우에는 각 인물, 사건,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그런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인물의 업적을 물어볼 수도 있고, 사건의 연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건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화유산의 사진 갖다가 출제할 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지역사 유형은 이러한 그 다른 유형들을 모두 묶어가지고 지역이라는 틀 하나로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인물의 업적은 알아, 근데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몰라, 아니면 내가 이 문화유산의 특징 같은 건 알아, 근데 이 문화유산이 어느 지역에 위치한지 몰라, 그러면 이 유형은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단순히 뭔가 업적이라던가 문화유산 특징같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외우신 분들만 이 유형을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나요? 대부분 응시자가 이거는 참고로 심화편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특징인데, 그래서 기본편은 이건 제외해 주시고, 대부분 응시자가 최근 기출의 지역사 유형을 단순히 지역만 암기해가지고 접근하는 풀이법을 유지해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죠? 아니 그럼 지역사 유형이니까 당연히 지역사로 풀지, 왜 그럼 지역으로만 푼다는 게 문제점이야?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이후 공략에서 이건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에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고, 결론적으로 이 지역사 유형은 꼼꼼한 다각도의 그런 키워드 이해랑 최근 공략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이거는 조금 더 심화편에 그 맞춰서 만든 공략이므로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한능검의 지역사 유형의 그런 출제 방식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한능검 홈페이지에 있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출제 유형을 다룬 건데, 지역사 유형은 이 6가지 중에서 5번째 있는 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과 관련된 출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된 문제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역사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영역인데, 우리가 역사를 배웠다고 해가지고 뭔가 역사 탐구도 설계하고 뭔가 학습지도 만들고 그 정도 능력까지 한 번에 기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 탐구의 설계, 수행 및 그런 목적에서 이런 학습지 또는 답사지 등의 방식으로 출제자가 직접 만든 그 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푸는 게 지역사 유형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학술대회 안내처럼 뭔가 가상의 그런 강연이라던가 아니면 그 주제 학습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다 치면은 앞서 설명한 5번째 유형과 연결돼요. 여기선 제가 지역사 유형을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학습 단계의 그 설계 및 수행과 관련된 문제 스타일들이 이런 방식으로 출제된다는 걸 먼저 외워두시고, 일단 지역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좀 문제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사 유형은 뭐 인물이라던가 문화유산이라던가 사건 등을 바탕으로 연결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 진주성이라는 키워드 주고서 여기서 김시민이라는 키워드 줬잖아요. 그러니까 김시민이 이 전쟁에서
조선 그 일본군과 붙어가지고 진주성에서 싸웠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그러면 그럼 네가 김시민의 진주 대처를 한다면 이 키워드 보고서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그 전투를 벌인 걸 아니? 그런 식으로 유형을 합친 게 지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런 유형을 보면은 김시민인 걸 알 것 같아. 근데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 인물이 어디서 싸웠지, 뭐 충주인가 아니면 의주인가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또한 다른 예시를 들어드려도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문제를 혹시라도 만약에 풀어드리는 게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일시정지를 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일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강진의 만덕산에 위치한 백년사라는 걸 나왔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 백년사에서 활동한 이 요새에 대한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또 지역사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은 여기 나온 요새가 백년교사를 제창했던 백년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이 백년사가 있는 강진을 또 이런 식으로 낸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역사 유형을 보고서 만약에 이럴 때는 나 요새인 거 알겠어. 근데 이렇게 줄 때도 맞다. 그 생각해보니까 요새가 그 활동했던 백년사는 강진에 있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더 꼼꼼하게 암기했냐 못 암기했냐 이게 지역사 유형의 개론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엄청나게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헷갈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지역사 유형이 트렌드가 최근 예전 기준에 이렇게 풀어서 되는데 46회가 넘어온 이후로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심화편의 경우에는 문제에 나온 그 선지 사례,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랑 연결되는 기초에서 언급된 결정적인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둘을 매칭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제시된 키워드의 사례가 선지에서 언급이 돼요. 그게 심화편의 트렌드이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그냥 이전 기출을 재응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새로운 지역사 나온다고 공략하기보다는 그냥 역대 기출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제가 맨날 올리는 그 예상 문제 영상을 참고해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편은 새 지역보다는 그냥 기존에 나온 지역사 유형 기출만 모두 모아서 복습하시더라도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사실 기본편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 기출만 풀면 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암기하면 되시는데 지역사 유형의 심화편은 조금 더 그 유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부터 영상을 다룰게요. 그럼 먼저 이제부터는 심화편과 관련된 지역사 유형의 특별 공략을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일단 제가 예시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음 키워드와 연결되는 사례 지역과 관련된 사실을 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얘기한 이 문제 제시된 키워드랑 여기에서 선지가 연결되는 단 하나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럼 풀이를 했으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결된 사례는 이 계백장군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이거 보자마자 그 생각할 거예요. 나 도남서원 모르는데 개태사도 모르는데 관촉사도 모르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지역사 유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렇게라도 만약 새로운 거 안 주면은 여러분들 공부 안 하니까 출제자 원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걸 무조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그건 새로 그냥 이렇게 문제로라도 알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나마 출제자도 양심 있게 평소에 기출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하나를 꼭 주는 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봐봐요. 계백장군은 그 백제의 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신라랑 당나라의 연합군을 막은 장수로서 백제랑 신라 사이에 황산벌 전투가 발생한 지역이 바로 논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랑 이 지역이랑 별개로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논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계백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싸운 건 알겠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 게 최근 지역사 유형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을 모르겠어. 근데 이런 식으로 선지랑 키워드랑 연결되는 결정적인 사례를 꼭 하나 주는 게 최근 지역사 유형의 아주 바뀐 트렌드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최근 실전 문제를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페이지 이후로는 가장 최근 기출 사례인 46회 이후의 사례만 여러분들에게 연결 다룰 예정이므로 만약에 내가 기출을 벌써 스포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페이지까지만 보시고 아니면 그냥 결론까지만 참고하셔서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최근 트렌드로 볼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유형인데, 여기서는 제가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키워드를 하나씩 짚어가지고 선지랑 연결되는 게 있는지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지정지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각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가 연결되는지 제가 차례대로 알려드리면, 일단 왼쪽의 문제의 경우에는 이 탄금대란 키워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왜냐? 이 탄금대에서 여기 문제에 제시된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에 항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진왜란 시기에 신립의 탄금대 전투가 발생한 충주 지역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뭐 창동리 마의 열애상 몰라요. 타평리 7층 석탑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안 중요해요. 근데 탄금대에서 신립이 왜군과 항전했다. 이거를 알면은 충주고 뭐 청주고 딴 데고 몰라도 이게 연결되나? 그렇게 풀어도 되는 게 최근 지역사 유형의 트렌드예요. 이 문제 똑같아요. 뭐 여기서 뭐 임종국 선생 흉상 모릅니다. 뭐 위안부 뭐 망향의 동산 여기도 모르겠고, 그나마 여기는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유관순 열사 사덕지였어요. 왜냐? 여기서도 똑같이 이 문제 제시된 내용 중에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이 유관순 열사는 여기 천안 지역에서, 천안 지역에 있는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운의 장터가 뭐 천안인지 다른 데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유관순 열사가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하지 않았나, 그거를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지역사 유형의 최근 트렌드에서 뭔가 보이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 속에서 이런 거 다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키워드 하나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최근 지역사 유형에 바뀐 트렌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만약에 내가 진짜 지역 못 외우겠어, 이런 식으로라도 찍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문제로 더 맞출 수 있는 공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참고해서 앞으로 기출해서 실전 갔을 때 이렇게 키워드를 꼼꼼하게 외워가지고 푸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 유형의 트렌드에 맞게 전략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역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데 지역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시기에 그런 뭔가 사건, 문화유산 아니면 인물의 업적 같은 그런 키워드를 잘 연계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이 인물은 이런 활동했었는데, 아니면 이 문화유산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외우셔도 지역사 유형을 정확하게 그 지역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을 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영상의 내용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역사 유형을 현명하게 푸는 그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략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유형인 두 시기 사이의 역사적 개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